네, 강프로입니다. 자, VT 봅니다. 자, VT가 실적 발표 이후에 28,000원대 고가 형성했고요. 종가는 6%대 끝났습니다. 자, 실적 발표가 잘 나오긴 잘 나왔는데 고가에서 매물도 조금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한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사상 최고가를 작년 23년도에도 만들어냈는데 올해 또 갱신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210억의 이익이 잡혀 있죠. 근데 이것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여기 E라고 되어 있는 건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그리고 P라고 붙어 있으면 확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부터 한번 보시고 가시죠. 자, 여기 보시면 매출 3개월 1018억입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 이익, 영업이익 240억 정도 됩니다. 예상이익을 넘었죠. 아쉬운 건 매출이 예상만큼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매출이 1,055억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 매출이 1,018억으로 나왔어요.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겁니다. 근데 실적 기준에서는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 그렇죠. 영업이익 기준에서는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이 나왔다. 그런 부분, 매출이 조금 시장 예상치를 조금 하회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영업이익 기준에서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즉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익률을 넘어설 정도의 만족도는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출에 대한 증가도 그렇죠. 바이럴을 계속하면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부분을 뛰어넘는 종목이 있죠. 그게 실리콘2예요. 실리콘2 같은 경우에 보면 자, 실리콘2 자, 내용 봅니다. 매출에 대한 것도 분기별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것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290억인데 거의 한 500억 정도의 이익이 잡혀 있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를 두 방이나 가버렸고요. 고가에서 가격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화장품 즉 소비재 쪽은요 미증시와 움직임이 흡사하게 진행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의 경기 민감주들 있죠. 뭐 반도체, 과거에는 뭐 조선 이것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사이클 산업들, 그리고 유틸리티, 아주 과거에 한 20년 전에 한국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기업들, 이런 쪽은요 사이클을 탑니다. 경기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이런 쪽은 소비재이기 때문에 경기를 크게 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고금리 구간에서도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고,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23년도에 뭐가 나왔어요? 사상 최고가를 만들어 놓고 올해 돌파를 해서 상한가 두 방을 실적 발표 이후에 갔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집니다. 왜?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실적 피크다. 이제 팔고 나가자. 그럼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적이 최 안 좋을 때 올라가죠. 근데 그 부분을 이번에 HBM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까지도 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왜 이런 쪽은 이렇게 되느냐? 미증시를 보면 돼요. 미증시는요, 실적 발표해서 잘 나왔으면 올라갑니다. 물론 거기서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나오니까 2분기에 대한 전망치도 함께 발표를 합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미증시는 그래도 한국 시장만큼의 조작은 없고, 매매를 잘하면 한국 시장이 좋고 매매에 대해서 뭐 자신이 없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사실 좋습니다. 근데 일단 미증시는 세금이 한 20% 이상이 되니까 한국 시장으로 매매하는 게 지금은 좋습니다. 뭐 금투세가 어떻게 뭐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금투세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한국 시장을 매매하는 게 낫고, 하지만 한국 시장을 매매하려면 내가 가격대가 먼저 반영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실리콘2를 포함해서 뭐 VT 같이 그쵸? 소비재들, 화장품들, 지금 이쪽은요 어떤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 CJ도 한번 볼게요. CJ. 자, CJ도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강세 종목, 강세 구간, 최고가를 돌파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소비재 쪽만. 실적 발표가 잘 나오고 있고, 실적 발표 전에 신고가를 이미 만들어 놨지만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미래 가치를 주식시장이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의 특성상 사이클을 타지 않는 유일한 산업군이 화장품 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앞으로 매출에 대한 증가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VT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VT. 자, 실적 발표 이후에 고가에서 매물이 조금 나온 건 맞아요. 매출이
약간 좀 기대한 것보다 못 나왔어요. 하지만 화장품 쪽에 대한 시세 그리고 반도체 쪽에 지금 계속 강하고 있죠. 근데 강한 만큼 가격 부담이 있겠죠. 반도체 사이클도 계속되는 건 아니겠죠. 이쪽으로는 소비가 일어나는 만큼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고 흔히 얘기하는 템베거가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유일한 종목군들이 화장품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종목군들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 타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는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자, 내용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하죠.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VT, 실리콘2 모두 동일해요. 뭐가 나왔어요? 신고가 이후에 주가 상승이 나왔다. 그랬을 때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내가 매매하는 구조를 꾸준하게 갖춰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는 거고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VT 얘기하고 있으니까 VT도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지 않으면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래요. 삼성중공업, 일진전기, 대원전선 전부 다 장시작 전에 나가죠. 5월 13일 장시작 전, 장시작 전, 장시작 전 어떻게 움직였는지 신고가 종목들을 다 매매하는데 삼성중공업, 그쵸? 아직까지 제가 매매 과정 중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죠. 자, 근데 매도한 종목들도 보면 일진전기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랬을 때 시세가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밑에 대원전선. 자, 대원전선도 보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13%, 24% 이런 정도의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파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VT를 포함해서 그쵸? 다른 신고가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이 번호로요. 문자 보내주시는 번호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하는지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다시 드릴게요. VT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애초에 그쵸? 제가 실제 실적도 보여드렸죠. 애초에 성장성은 나온다. 그게 시장 예상치에 잡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뭘 만들었어요? 실적 발표 전에 뭐가 나왔어요? 신고가를 만들었다. 하지만 매출이 기대 이하로 발표가 됐. 그쵸? 근데 실적이 만약에 피크를 찍었잖아요. 그럼 주가 빠지겠죠. 실적이 예상치를 매출단에서 소폭 하회했다는 건 뭐 마케팅이나 그런 부분을 늘렸을 때 추가적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다는 거고 이익 구조가 저만큼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겁니까? 고객들의 만족도는 높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이클 산업이 아니다. 실적 피크가 나오더라도 그쵸? 실적 관련돼서 실적 피크에 대한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적에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그렇죠?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이클을 타다 보니까 고가의 피크 딱 찍고 그쵸?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실적이 계속 좋아집니다. 그쵸? 실적이 좋지 않을 때 주가 먼저 올라와 버렸으니까 앞으로 사이클을 탄다는 계산이 쓰는 거죠. 하지만 VT 같은 경우에는 그쵸? 미증시와 움직임이 같다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도 됐고 매출이 약간 부진하지만 이런 부분은 뭐 마케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더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성장할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정은 조금 나올 거예요. 이틀에서 3일 정도 예상하고요. 이틀에서 3일 정도의 구간 동안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전부 다 신고가 종목군들만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신고가 종목만 공략하기 때문에 VT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격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VT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손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손절을 하더라도 내가 신고가 종목에서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2주 아니라면 내가 치명적인 손실은 없습니다. 왜?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내려갔을 때 탄탄한 매수세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그쵸? 꾸준하게 내가 강세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되지만 강세 종목군들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 변동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 보유 전략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VT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VT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VT, VT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 손절해야 된다면 어떤 구간에서 내가 손절을 해야 되고 확인하는 과정은 어디까지인지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담아놨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분류를 해서 판단을 하고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 그리고 다음 종목은 뭘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